어느새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늙는 것이 서러운 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이었다. 20살 무렵 첫 아이를 낳을 때부터 아팠던 허리는 평생 고통의 족쇄였다. 그렇게 견뎌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이제 80줄에 들어가니까 견디기가 많이 힘들어요. 아무리 아끼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허리에 좋다는 운동도 하고 일할 때마다 신경도 썼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며 노년의 삶을 뒤흔들었다. 막상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면 수술과 비수술의 논란으로 결정조차 쉽지 않았다. 아픈 허리,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수술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죠. 지금 1년 만에 하는 거예요. 참다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남들이 막 수술하지 마 이야기만 하지 마 했는데. 허리 수술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일까? 척추 수술은 시기가 중요하다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인상을 쓰게 된다는 이영애 씨.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되는 허리 통증 때문이다. 허리가 그냥 이렇게 뻐개져 버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막 저린 것도 같고 쑤시는 것도 같고 해갖고 아프기 시작하면 막 쑤시고 저리고 아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앉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안절부절하게 이렇게 해서. 환자는 정형외과 심대무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다. 지난 10여 년간 그런 대로 버틸만 했다는 환자. 3달 전부터는 통증이 심해졌다. 버스를 타면 차가 막 버스는 쿵쿵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못 타요. 허리가 아파서. 네. 그렇구나. 네. 네. 택시를 타고.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그 무슨 정부에서 하는 뭐 근로 사업인가 뭐 취약계층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하루 하면은 그래도 얼마 뭐 몇천 원인가 몇만 원인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또 택시까지 타고 오려니까 너무 좀 안 됐다 싶어서. 환자의 경제 사정까지 걱정해주는 심 교수. 이번엔 허리 문제를 해결할 차례다. 사진 속 척추뼈는 어긋나 있는 상태. 심상치 않다. 근데 주사 맞으면 얼마나 가요? 며칠쯤 간가? 한 4, 5일 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동안에는 오늘 맞고 가면은 내일 모레까지는 걸어가는 과정을 100m 정도 걸어간다 그러면 2번 정도 쉬어야 가요. 그랬는데 그 2, 3일 넘어지면 계속 조금 가다 쉬고 걸으면 못 걸겠어요. 처음에는 꽤 오래 갔던가? 예, 그때는 그때는 일주일 가서 일주일 만에 와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쉰 일도 없었고 그 주사 맞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많이 좀 약해져 버렸어요. 이제 할 수 없네.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런 데까지도 너무 많이 아파요. 이제 오늘 주사 되도록이면 수술을 권하지 않는 심대무 교수. 그런 그의 입에서 수술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의미이자 다른 치료로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허락해준다고 그러면 이 주사 맞으면서 여기가 많이 안 아파서 많이 걸어 다니고 뭐 맘 놓고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아프고 막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는 이 정도 걸다 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더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이러면 더 아파요. 이영애 씨는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이 함께 나타난 상태. 그로 인해 신경이 눌려 있다. 척추는 배 쪽의 척추체와 등 쪽의 후방 구조물, 터널처럼 연결된 척추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척추관은 뇌에서 연결되어 나온 척수액과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로 척추관을 통해 뇌로부터 팔다리로 신경이 연결된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인대나 디스크, 관절이나 뼈 등 척추관 주변 조직들이 비호해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질환으로 허리 통증과 함께 보행 장애가 나타난다. 통증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영애 씨는 신경주사 치료를 받아왔다. 척추관 협착증 주위에 가는 주사바늘로 약물을 주사하면 약물이 스며들며 주변 조직에 눌려 부어있던 신경을 가라앉히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신경을 누르는 뼈를 없애는 것이 아닌 만큼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는 아니다. 약을 많이 드시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약에 사람이 재갖고 죽겠어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며 겨우 통증을 견디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교수님 말대로 이제는 수술을 받는 것이 나은 선택인지 고민 중이라는 이영애 씨. 나이가 많아 수술하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수술을 하고도 병이 낫지 않아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결정이 쉽지 않다. 여러 개의 베개로 몸 여기저기를 괴면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자세가 되게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보기에는 불편하게 보이죠. 그래도 딴 데는 불편해도 이 허리는 좀 편해요. 이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이거 빼고 또 편히 그냥 눕고 밤에 잠을 자려면 별 요지까지 다 해요. 이영애 씨처럼 주사 치료로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수술을 받기에 적합한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허리에도 나이가 들면 이마에 주름 잡히듯이 척추에 변형이 이제 오고 협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고 그냥 노화 과정이에요. 기준과 시점은 환자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사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너무 심했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거든요. 며칠 뒤 계속되는 통증에 이영애 씨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실에 들어선 환자를 위해 심 교수가 손을 잡는다. 너무 힘이 세구만. 힘이 세. 웃는 얼굴 좋아요. 우는 것보다 훨씬 낫구만. 아니 왜 그래요? 교수님들 옆에다 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래도 막 긴장하면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긴장을 안 해서 좋아. 오늘 수술의 목적은 환자의 허리 통증을 덜어주는 것으로 수술 범위는 가능한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고령인데다 다른 질환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전신 마취 후 본격적인 수술이 이어졌다. 척추 수술은 주사바늘을 꽂아 문제가 나타난 4번, 5번 척추를 정확히 찾아내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특히 환자는 왼쪽 척추관의 바깥쪽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다리까지 저린 상황. 그 부위를 넓혀줘야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 이 환자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뼈가 일부 변형되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다. 수술은 협착이 심한 허리 뒤쪽을 약 3cm 절개한 후 현미경을 통해 안의 공간으로 수술 도구를 넣어 진행한다.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킨 변형된 뼈와 황색인대를 제거하면 척추관을 압박했던 원인이 사라져 좁았던 공간이 넓어진다. 눌렸던 신경이 풀리면 통증도 사라지게 된다.
척추관 협착증은 병이라기보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땐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두꺼워진 뼈나 조직, 인대 등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시작되면 자연 치유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럴 땐 이 환자처럼 먼저 약물 치료를 받은 후 그래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환자와 의사의 상의 아래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 그렇다면 수술 후 언제부터 거동이 가능할까? 얼마나 좋을지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뭐 이제 오늘 수술 끝나면 오후부터 좀 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걸어보면 수술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수술 부위가 넓지 않아 수술한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영애 씨. 수술 후 사흘 만에 만난 그녀는 혼자 병원 복도를 잘 걷고 있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지만 그래도 허리 통증이 사라져 살만해졌다는 환자. 회복을 위해 재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술하고 나서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걷고 안 아팠어요.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증상은 주로 50대부터 발병하며 고령으로 갈수록 환자 수는 급증한다. 하지만 노화 과정의 하나인 만큼 예방은 어렵다. 심대무 교수의 진료 대기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흰 가운을 입은 유형근 씨가 있다. 그는 치과 의사이자 교수지만 아픈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이기도 하다. 유형근 씨가 디스크 파열로 고생한 건 지난 5월 말. 거기서 잘 못 움직여서 119를 불렀다고 했던가? 신기해요, 신기해요. 디스크가 여기 있던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거의 완전 거의 한 90% 정도 막히는 것 같죠? 더 막혔나? 그런데 지금 3개월 만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한번 맞고 한 30 바로든가 뭐 하여간에 금방 이 왼쪽 다리 마비됐던 게 싹 가시면서 앰뷸런스를 불러 응급실에 올 만큼 통증은 대단했다. 하지만 심대무 교수는 수술 대신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제안했고 5개월이 지난 지금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척추 질환의 경우 약물 치료로 통증이 사라진다면 수술은 필요치 않다. 병원에 오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수술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술은 하지 않는 게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들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예. 해야는 될 것 같은데 하지는 말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이제 막 이랬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그러면은 뭐 나중에 정 안 좋으면 수술하면 되니까 일단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기간 디스크와 뼈의 변형이 나타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만성 질환으로 주로 노인들에게 발병하며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나타난다. 하지만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로 인해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 질환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병하며 걸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심대무 교수는 얼마 전 자신이 수술한 할머니 환자의 재활 운동을 돕고 있다. 3일 만에 이렇게 잘 걸을 수 있으니까 뭐 훌륭한 거 아닌가 싶어. 그죠? 이번에는 문이 날 줄 알았어요. 우전까지도. 그러게. 근데 오면은 조금 이것이 당기는 것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게. 근데 원래는 수술 않고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나이가 연세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또 수술 한번 받으신 분이 그런데 한 발자국도 못 뛰니까 일단은 뭐 걷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걷기만 하면은 수술하자면 잘 안 해요.
근데 어디 뭐 나들이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수술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잘 나서줘서 고맙구만. 환자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심 교수. 그 역시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제가 수술받은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5분, 10분 오늘은 자신의 치료 과정을 의사들 앞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중간에 자꾸 쉬고 싶고. 심대무 교수는 6년가량 주사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왔지만 작년부터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방법을 직접 결정한 후 집도는 동료 교수에게 맡겼다. 이게 못 걷는다는 게 얼마나 삶의 퀄리티를 떨어지는가. 응? 그다음에 적합한 치료 방법이 있다면 수술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면 시기를 잘 결정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특히 협착증 환자한테는 제 증상하고 똑같네요. 저도 꼭 그렇게 아팠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니까 이렇게 좋아요.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쨌든 잘 낫을 경우만 하면 좋겠고, 또 의사도 잘 낫은 환자와 만나면 서로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김영한 씨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해왔다. 그래야 아프지 않고 허리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다. 허리 많은 신 교수님한테로 뽑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항상 편하게 운동하기 신고. 근데 오늘은 그냥 멋진 구두 신었네. 구두를 신을 수 있다는 건 지금은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의미다. 근데 뭐 참 많아요. 교수님 뵈려고 하니까 진짜 입고 나왔어요. 그러게 립스틱도 좀 센 놈으로 칠했구만. 부끄러워요, 선생님.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서로 덕담을 나누는 두 사람. 하지만 본론은 늘 허리에 관한 이야기다. 김영한 씨는 디스크가 탈출한 데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 협착증도 나타난 상황. 아플 때마다 심 교수를 찾아와 주사 치료를 받았고 그러고 나면 한동안은 잘 지냈다. 저것이 55년 됐어요. 이렇게 생겼었구나. 예. 기억이 안 났어요. 허리는 어떻게 생겼었어. 사진은 꽤 나름 노화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사진만 봐서는 진짜 이런 경우에는 수술 쪽으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 안고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방송 나온 지가 지금 4년 6개월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 5년 가까이 주사 맞고 그냥 잘 견디신 거네. 그죠? 그냥 주사 한 번 맞고 그럼요.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55년을 제가 이게 안고 살았어요. 사랑하면서. 함부로라. 그러게. 처대 났을 때 절단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골에서 혼자 나는. 아이고. 많은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척추 질환이 발병하고 그 후로는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다. 김영한 씨 역시 평생 허리 통증을 참고 살았다. 4년 전 방송에 출연할 당시에도 허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이 많았다. 너무 통증이 심했고 또 너무 오랜 세월을 허리를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까지도 각오를 하고 돈 준비 다 해놓고 수술비까지 돈 준비 다 해놓고 갔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주 너무 기쁘죠. 수술하자 소리 안 하시니까. 김영한 씨는 4년 전 주사 치료를 받고 난 후 지금까지 큰 통증 없이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 그녀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다.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하다가도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 같을 땐 금세 손을 놓고 자리에 눕곤 한다.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아껴요, 이 허리를. 왜 그렇게 아끼시는데요? 예? 왜 그렇게 아껴야 돼요? 안 아끼면은 내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 정말이에요.
아끼는 데까지 아껴야겠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이잖아요. 그렇게 견뎌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이제 80줄에 들어가니까 견디기가 많이 힘들어요. 아무리 아끼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척추 질환을 예방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 그저 자신의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척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명희는 충고한다. 노화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노화로 인한 나이 들어서 오래 써서 생긴 거고 자연적인 에이징 프로세스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그러면 뭐 젊어지는 뭐 그런 약이랄지 젊어지는 주사가 있으면 몰라도 근본 치료라는 없고요. 뭐 협착이랄지 노화랄지 이런 걸 좀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권해드리고 근데 그건 대부분 운동 치료예요. 운동. 약이나 주사나 이런 것은 증상 없애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강화 운동해서 좀 그 노화를 좀 지연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내리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뱉고 제자리.